제가 오늘 제가 준비하고 발표할 주제는 옥천 이선산성의 주변 유적과 지정학적 위치 검토입니다. 작년에 학술대회 한 내용을 좀 보고, 올해 또 연구된 바를 좀 보고, 발굴조사 현장도 좀 가봤지만, 아직 이제 성에 대한 2차 조사 보고서가 지금 출간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조사 중인 상태여서 제가 주변 유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이제 5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2, 3, 4장이 이제 이선산성의 주변 유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 주변의 보은이라든가 영동, 금산 지역의 삼국시대 유적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과연 이선산성이 삼국시대에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가 지정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준비하면서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7세기 전반까지밖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부터 7세기 전반의 정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선산성 주변에 삼국시대 유적을 살펴봤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선산성 옆에 있는 산계리 28번지에서 소위 말해서 산계리 고문군에서 석실묘와 석광묘 14기가 발굴이 됐고, 시기는 이제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 정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그 다음에 이선산성의 옆 동네죠. 지금 청산면에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3세기에서 4세기에 해당되는 원저 당경호라든가 일단 토기가 몇 점, 3점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구는 없지만 일단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삼국시대 토기가 나왔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천읍에서는 이제 많은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옥강리 유적, 그다음 금구리, 문정리, 삼양리, 가풍리, 그다음에 옥천 서대리 테크노밸리 유적에서 이제 삼국시대 주거지 21기, 수열 14기, 토기가마, 도로유구, 그래서 백제와 신라유구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3세기 전반부터 5세기입니다. 그리고 신라유적으로는 금구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고요. 이곳에서는 석실묘는 보이지 않고 석광묘만 11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색은 이제 백제, 3에서 4세기 만에서 백제에 해당이 되고, 노란색이 이제 신라 유적입니다. 주요 유적을 몇 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계리 28번지에서는 신라 석실묘와 석광묘 14기가 발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토기이죠. 부가구현 대부 장경호, 그 다음 대부 직구호 등의 토기류 78점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군은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도로 확장을 위해서 이제 발굴 조사가 된 건데요. 일단 고분이 축조된 시기는 3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 사이로 3번에 걸쳐서 축조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부장품을 이렇게 이쪽에 횡구부 쪽에다가 두는 그러한 습성이 있고, 이쪽 한쪽에 굴을 마련해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안에다 매납하는 그러한 스타일도 보입니다. 그 다음 청산면 인정리 유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청천 건너편에 위치하고요. 청동기 시대 수열과 고려 조선시대 석광묘 등이 발굴이 됐는데, 구릉 정상부입니다. 여기 정상부 쪽에서 원삼국 시대에 해당되는 흑색 원저 당경호, 소문 원저 당경호 3점이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토기의 양식이 청주라든가 보은 쪽에서 발굴되는 양식과 비교해 보면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으로 편년이 되기 때문에 청산면 쪽에서는 처음 확인된 백제계 또는 만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옥강리 유적입니다. 이 유적도 좀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광묘 31기나 발굴이 됐고요. 석광묘
그다음 토각묘 105기에서 만원소의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저기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석각묘 30기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등고선과 직교하고 판석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보이고, 그다음 이제 지하로 들어가 있는 특징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석각 입구에 문지방석이라든가 문설주, 문주석 이런 것들이 있는, 이렇게 문지방석이라든가 문주석이 설치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다만 이게 부장품이 없어가지고 조사 당시에는 백제 사비기의 석각묘이다라고 보고가 되었지만, 나중에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거라든가 인근 지역, 영동 지역이라든가 비교를 해보면 또 이거는 남국구 시대 후대로 좀 떨어진다라는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관골이나 목가 쪽은 편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토착 스타일의 그런 묘제인 것 같은데 토기가 나오지 않은, 부장품이 없어서 편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구리 고분군은 익히 알려져 있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발굴된 5세기 후반 말기에 해당되는 신라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석각묘만 9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고선과 이제 직교하지 않고 평행한 거와 직교한 거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축도 동서와 남북이 섞여 있어서 5세기 말과 6세기 전반, 중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기도 옥천 이성산성에서 나온 2단 투창 고배의 스타일과 아주 비슷한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가풍리 투 유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원산국 주거지 2기와 토각 목각묘 1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주거지와 토각 목각묘입니다. 그래서 말각 방향에 화덕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장랑형 토기 양이부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양이부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형 토기가 이 묘에서 토각묘에서 나왔고요. 요것은 저입니다. 대전 지역의 노은동 유적과 아주 기형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주거지와 토각묘의 조성 시기는 4세기 전반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화살촉 이런 철촉 이런 형태는 또 3세기 이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스타일의 촉입니다. 그 다음 서대리 테크노밸리 유적입니다. 삼국시대 주거지 21기와 수열 14기, 토기가마, 백제 토기가마 1기, 그 다음 이제 백제에서 신라가 사용했다는 도로 유구가 발굴이 됐습니다. 일단 주거지는 원형과 말각 장명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쪽구들이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 벽주와 주공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난형 토기가 이제 이 지역의 표지적 유물입니다. 그리고 3에서 5세기 전반, 그다음 토기가마도 반지하식의 요전부 연수부가 잘 남아 있는 형태의 이고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그다음 도로 유구와 이제 이 능선은 산 줄기를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시설된 이때 발굴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도로 유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약 320m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평면은 이제 S자형으로 좀 굽어 있지만 그다음에 폭은 최대 5.2m까지 폭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성토와 삭토가 되어 있고 수레바퀴 윤폭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에서 5세기로 이제 편연되는 유물들과 AMS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보은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 유적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제 흰색은 백제 원산국, 노란색은 신라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은 지역에 일단 집중돼서 원산국하고 3에서 5세기 때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신라 유적은 이 이성산성의 남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분포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3년산성 5세기 후반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성주리 유적은 이제 원산국 백제 4세기 중반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그 우진리 유적이 이제 3세기에서 5세기까지, 그 다음에 상가리 이런 것들은 다 백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리 유적은 이제 신라 주거지가 발굴이 됐고 15기가 나왔고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그 다음에 3년 산성하고 관련돼 있는 신라 고분군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훈 지역 제외한 지역을 보면은 옥전리 유적이 이제 지표조사됐지만 신라 토기만 수습됐는데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리 유적 주거지에서 이제 신라 토기가 나와서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됩니다. 그 다음 신흥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황간 지역이 좀 집중되는데 중요한데, 황간 읍성이 일부가 이제 성이 발굴이 됐는데, 시골 조사가 됐는데 6세기 중반으로 편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산의 장대리 고분군, 이 고분군도 이제 조사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신라 고분군으로 6세기 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적입니다. 그래서 보훈 지역에서 마한과 백제와 관련된 유적은 성주리, 교암리, 우진리, 서원리 유적에서 주거지와 토기류가 발굴이 됐고요. 상가리, 서원리에서 온과며, 토광며 나왔고, 그 다음에 토기로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장란형 토기와 발형 토기가 나와서 3, 4세기에 해당되고, 주거지 형태는 요 방형, 말각 방형 형태의 주거지들이 있고, 쪽구들, 화덕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3, 4세기의 토기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신라 유적은 성주리에서 주거지 15기 구들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석재를 사용한 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역자형, 어자형, 이자형 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쪽구들하고는 차이가 확실한 거죠. 그다음에 2호 우물도 있었고, 목재 분석을 해보니까 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그다음에 상장리에선 고분, 석실묘, 석각묘, 단각고배가 나와서 이 두 고배가 나와서 6세기 중반으로 편년이 됩니다. 3년산성 고분군 172호도 유명한 고분 중에 하나입니다. 횡구시 석실에 등고선과 평행한 배치가 있고 시상 갖춰져 있으며 2단 투창 고배, 요 고배들이죠. 그러니까 이성산성에서 출토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대부장경호, 세완이시, 환두도, 그래서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상주 병선동이라든가 청원 미천리 고분군과 비슷한 구조와 출토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함린산성, 산성리 고분군도 주목되는 주요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발굴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표 조사를 통해서 산성리 7군 25호, 5군 31호에서 이런 2단 굽을 가지고 있고 2단 대각을 갖고 있는 일단 대부장경호가 있고, 그 다음에 2단 투창고배가 있어서 6세기 전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영동 지역입니다. 영동 지역 중에서 이제 황간이 주목되는데 이성산성과 남동쪽으로 불과 17km밖에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오전에 발표해 주신 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현 치소지가 두 군데 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삼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리 유적을 발굴을 통해서 황간읍성의 내성과 예성 일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역자형 구들 신라 주거지가 나왔고 대부 당경호 나와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이게 이제 황간읍성의 이 성벽입니다. 투축 성벽이고요. 판축된 양상과 함께 이 주거지가 이쪽 성벽 하부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편년이 가능했던 것 같고, 황간읍성은 지금 그렇게 정밀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중성 구조를 갖고 내성 700m 정도 되고 외성 1.1km 정도 됩니다. 1.1km면은 이제 옥천 이성산성하고 규모가 아주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벽이 토성벽이 확인이 됐고 6세기 중엽으로 편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벽입니다. 그 다음에 지복리 고분군, 신흥리, 옥전리 고분군에서 수습된 유물들과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네, 금산 지역에서 이제 발굴된 장대리 고분군이고요. 6세기 중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분군과 관련된 성곽을 보니까 그 산 정상에 철마산 보루라고 아주 소형의 30m짜리 보루가 하나 있고요. 그 산 주변에 둘레 580m짜리 마전이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학적으로 세 시기를 제가 이제 3세기부터 7세기 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마한과 백제 점유 시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신라 진출기, 신라와 백제가 충돌하는 7세기 전반, 이렇게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 시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옥천 지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유적이 있죠. 옥천읍 지역과 이제 이성산성과 가까운 인정리 유적에서는 3에서 5세기 전반에서 마한과 백제의 영향이 좀 파악이 된 상태고, 이성산성 북쪽의 보은 우진리 유적도 이르며 3세기 후반까지부터 이제 올라가서 마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보은과 보은에서 보청천 따라서 또는 국도 19호선을 따라서 청성과 청산 지역과 교류 가능성이 엿보이고, 그다음에 가풍리 투유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거지와 토강 목강묘 양상도 미호천 유역에서 발굴된 토강 목강묘와 아주 유사하다. 그다음에 4세기 중반에 백제 영향받은 주거지와 토강묘가 참양리, 보은, 성주리, 상가리에 있기 때문에 청주, 보은, 청산, 청성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 대전, 옥천, 가풍리, 삼양리 교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선과 청산 지역과 사벌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관을 거쳐서 교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발표해 주신 김영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요. 삼국사기 1, 2세기 와산성, 구양성 충돌기사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세기 중반 양상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고고학 자료가 부합되는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옥천읍 일원에서 성곽이 많은데 이 지역은 아직 그 정밀 조사가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3년 산성과 비슷한데 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최했던 학술대회 토론자들의 지적사항도 이렇게 보니까 이성산성의 입지와 목주 또는 목책렬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의 특징을 보면 강한의 입지에 있고 옥천 지역 46개 성곽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둘레가 1km가 넘는 것은 이성산성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성내 토루의 흔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목주나 목책 기능이 조금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 시기를 본다면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다만 이성산성의 초축이라든가 이제 초축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3에서 5세기 때의 유구 유물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백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백제의 초축을 생각해 본다면 강 옆에 입지했다는 특징, 그 다음에 초축이 이제 판축되어 있는 성벽, 그 다음 둘레가 좀 큰 편이고 내부에도 이제 토루가 존재한다. 그 다음 목책 또는 목주열, 그 다음에 수열, 밀집되어 있고 목곽고, 이런 기술 전수 내지 축성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 시기도 있겠지만 좀 더 올려다보면 근초고항 남정과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라가 이제 추측을 했다면 서벽에서 백제 가야 토성이나 고구려보로에서 확인된 횡장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는 신라 토성이라고 하는 성들도 1km가 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이거는 백제다 신라다라고 구분하기 어렵고요. 판축 성벽도 사실은 앞으로 이 백제적 기술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다만 서벽 중심토로, 판축된 그 중심토로 내에서 4세기 때 고배편이 나왔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입지면에서는 함양 성산토성 축조법이라든가 입지는 아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강의 북안에 위치되어 있고 둘레 1.1km, 규모도 아주 똑같죠. 그 다음에 토성과 석성 구간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토성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중간에 목책을 설치한 단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축 성벽 마무리 단계에서 외벽에 보강이나 피복을 목적으로 한 석축이 보인다. 이게 이제 토축 성벽인데 이쪽에 석축이 가해졌다라는 특징이 있고 외벽에 석축 성벽이 이제 또 쌓아졌습니다. 남서 모퉁에서 석성 중축 내지 부가되어 강 옆으로 축조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성은 일단은
저입니다. 다락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혁기 선생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성산토성의 토성 기저부 조성 방식이 백제토성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견해가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산 성이고 뒤에 옥정 고분군이죠. 유명한 사적지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성산성도 상계리 고분군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 그러한 양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축조 상태도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토축 성벽 내에 이제 석축이 가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석축 성벽은 협축된 아주 완성도가 높은 모습은 6세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축 부분에 목주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라의 옥천 지역 진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486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470년과 86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3년 산성리 고분군, 성주리, 원정리, 풍치리에서 발굴된 고분군과 토기들이 이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 옥천 지역에서도 금구리라든가 여기서 나온 토기들이 5세기 후반, 그다음에 삼양리, 삼거리, 서산성, 삼성산성 등이 다 삼국시대 유물이 나왔는데 신라 토기들도 상당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성산성에서도 이제 고배와 개편이 주목되는데 특히 이 성벽 토르에서 나왔다라는 이 고배 대각편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는 2단 투창 고배인데 왜 상단에 투창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윤상덕 선생님께서 작년에 원고를 쓰신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건 경주 월성로에서 나온 가 6호 고배와 복천동 35, 36 고배랑 유사하다라는 견해를 참고를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로 투창의 형태가 월성로 거와 거의 같았고 투창 크기는 이제 복천동이 좀 더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3단 구분되어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4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면 이건 가야 토기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옥천 지역을 지정학적으로 주목한 때는 231년 서구로가 일단 간문국과 사볼국을 정복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가 또 한번 주목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삼국사기에 서구로전 보면 이제 신라를 배신하고 백제에 귀부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백제가 그만큼 신라 지역으로 이제 상주나 김천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의도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상주와 김천 지역의 실질 지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4세기 후반대입니다. 근데 문헌과의 좀 시간차는 있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이 추풍령, 황간, 영동, 화령 보훈으로 진출을 모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백제가 진출했다면 근초고왕 369 시기와 맞물리는 것 같고 이성산성 출토 고배가 이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 거 아닐까. 그다음 고고학적으로는 그 낙동강 이서 지역이 신라 조기 양식의 토기가 분포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야 토기 분포권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산성 서쪽에 이제 성벽 바깥쪽에 저기 상계리 지역의 유물산포지 지역이긴 한데요. 이 지역에서 신라 고분군이 있다라는 이수정 선생이 이제 지표조사 결과 사진을 제가 얻어봤고 거기서 수습된 신라 토기 중에 이성산성 출토품과 아주 유사한 저희가 고배편이 나와서 5세기 후반부터도 이성산성과 함께 고분군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로는 김천, 황간, 영동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487년 우역과 관도 수리했다라는 기사와 서대리 도로 유구가 또 전복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옥천에서의 낮의 충돌 시기입니다.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인데 이 시기에 이제 서벽에 석축으로 이제 개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관산성 전투가 또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57년에 사벌주, 관문주, 신주, 북한, 산주, 치소가 이동되는 시점. 그래서 백제가 일선 지역의 북쪽을 공격했다라는
기사에 또 주목이 되는데 579년에 이제 백제가 웅현성과 송술성을 축성해서 산산성, 마지연성, 내리서성을 교통로를 차단했다고 보니까 이 이성산성을 기점으로 동쪽에 웅현이라는 지명이 있고 보은의 북서쪽에 웅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웅현 쪽에는 산성이 없는데 웅치 쪽에는 산성이 꽤 여러 개가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웅현성 쪽에는 이제 파름산 쪽인데 제가 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기는 웅현일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은의 웅치가 오히려 웅현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웅치 쪽의 세계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곡산성입니다. 매곡산성이 670m짜리이고 회인천이 웅암천이라는 그런 지명도 있었고요. 명칭이 있었고 토루 위에 석축을 곁들였고 외축 내탁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상국 백제, 고구려, 신라, 토기 모두 나왔다라는 조사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곡산성의 석축 성벽입니다. 이게 아주 전파나무로 수직으로 잘 쌓은 거고요. 백제와 신라, 고구려 토기도 있고 주목되는 거는 이 북벽의 석축 붕괴 모습인데 이성산성하고 유사하게 토축부가 있고 바깥에 석축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니까요. 한 10m 정도 되는 높이의 석축구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곡산성이 아주 축조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함림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요 보은 삼륜산성하고 5km 거리에 있고요. 문암산성하고 2km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있고 함림산성도 이 삼륜산성 축성 시기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축성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암산성은 좀 시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도 삼국시대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남산 신성비의 2비와 4비에서 이제 이적, 옥천 안내면이라든가 옥천 청산으로 추정되는 지명이 써 있는 비석이라든가 목간 자료들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명칭이 맞다면 이 시기에 이제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사이에 이 촌민들을 경주의 축성 사업에 증발을 했거나 수치 대상으로 편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7세기 전반에 벌어진 가잠성 전투도 주목되는데 이 전투도 상당히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더라고요. 그래서 611년부터 628년까지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는데 이성산성은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7세기 전반까지 고분군이 조용된 것으로 보아서 군사적인 역할은 계속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보은 성주리나 부수리 고분군도 요 6세기, 7세기의 고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옥천 이성산성은 3세기부터 7세기 전반까지 이 보청청변을 따라서 이 방어하는 그다음에 또는 보조적으로 거점성으로서의 지원 체제를 갖췄던 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